이거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회사보다 사실 내 인생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근데 원래 또 기질이 이렇게 또 검소하시고 빨리 놀고 싶어서.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데 심지어 그 배당금을 매번 늘려주더라고요. 네. 거기에 주가까지 천천히 따라 올라가니까 나쁠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다 그러면 10년이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그걸 몇 번만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시간의 힘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배당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이냐, 배당금이 꾸준하게 잘 올라갈 것이냐,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부모님 이제 배당금 나오면 어머니 배당금 나왔습니다 하고 띵동 넣어드리죠. 저희 어머니 표현이 효자가 돈 많이 벌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얘네들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오래 갖고 있다고 생각까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들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구나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유 누나 유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사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당 투자에 요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당 투자로 성공하신 분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배당 투자에 요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필요한 이야기, 정말 에피스 같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으로 요즘 꽤 입소문을 타고 계신 분입니다. 리치 노마드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 진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한 몇 주 동안 계속 배당 투자에 성공하신 분을 좀 찾아보자 하다가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보석 같은 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먼저 제가 짧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기업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동안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또 배당주 투자를 하게 돼서 그 배당주를 열심히 모아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조금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리치 노마드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분들과 좀 더 많이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좀 방법을 더 찾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조금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리치 노마드입니다. 우연히 배당주에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배당주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면 주로 대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한 50대 왔다 갔다 하면은 대부분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아니면 이미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분도 아니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걸 이제 그 궁리를 하다 보니 방법이 없잖아요. 초년생 때는 열심히 이제 저축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축 열심히 하자. 근데 또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 1원이 안 맞아도 이렇게 전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되게 깐깐하게 하잖아요. 회사는 저렇게 깐깐하게 하는데 회사보다 사실 내 인생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내가 왜 여기에만 이렇게 하고 있었지? 내 걸 하자 이래서 엑셀로 그날로 가계부처럼 만들어 놓고, 수입은 그때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지출 쓰고 이런 거 쫙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계부 같은 거. 그렇죠. 나름 가계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시절 이럴 때는 1년에 한 80%씩은 다 적응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또 기질이 이렇게 또 검소하시고 또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그것보다는 이제 빨리 놀고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모으는 방법만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되니까 그 연말정산할 때 무슨 세액공제 해준다는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해주고 나름 그 펀드가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이제 조금 했었고, 예금 만기돼서 이걸 뭘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주식이 조금 막 이렇게 붐이 일던 시절이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샀어요. 근데 며칠 만에 훅 올라갔다가 또 꺾이길래 얼른 팔고 좀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그 수익금이 예금 한참 넣어놨을 때 수익금하고 얘는 며칠 만에 번 거하고 주식 투자 이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동료가 배당주라는 게 있어. 그때 배당주 개념도 몰랐고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1년에 2번씩 배당을 해주고 배당률이 한 6% 정도 나왔거든요. 그 종목이 뭐였나요?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 정도 됐었는데 한 주가가 5,000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은행금리 3.5%인데 6% 배당을 주니까 괜찮겠네? 또 마침 한 요맘때쯤이었는데 보너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조금 들어가 봤죠. 근데 얘가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데 심지어 그 배당금을 매번 늘려주더라고요. 네. 거기에 주가까지 천천히 따라 올라가니까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모으기 시작했죠. 거의 적금 들듯이 월급 나오면 뭐 몇십만 원 사고 보너스 나오면 조금 더 사고 무지성 투자라고 하는데 계속 사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위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아서 계속 컸고 또 마침 맥쿼리 인프라도 중간에 약간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변곡점을 타면서 자산도 커진 거죠. 따박따박 배당금도 들어오는데 자산도 커지네. 이거 괜찮은 걸 그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막 계속 쳐다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좀 성향도 맞는 것 같았고 고위험 고수익도 물론 좋지만 안정적으로 안 까먹고 쭉 가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했던 시작이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 매월 적금 들듯이 맥쿼리를 매월 사셨고 나중에 배당이 들어오면 또 사서 이게 복리의 투자로 이어지는. 저도 배당 투자를 시작한 게 맥쿼리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수익률이 한 6, 7% 나고 앞서 이제 5,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12,800원 뭐 요맘때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시세 차익도 2배 이상 나고 배당은 배당대로 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래, 배당 투자하면 이게 정말 매력이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 그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바꿨다. 뭐 이런 사람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성공한 1%일 텐데 뭐 물론 어쩌다가 한 번 벌어서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분이야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나 뭐 얼마 잃었어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당 투자는 그냥 저는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워렌 버핏도 잃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눈덩이가 커지려면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속 갖고 갈 수 있고 그게 자산이 계속 커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무슨 주식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을 막 찾아서 그것도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거는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소개해줬던 친구한테 때가 되면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요즘은 배당도 투자가 진짜 정답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딱 이미지가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배당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무슨 배당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한 얘기랑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이 좋다 이거죠. 이거 큰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천천히 자산이 늘어나는 거다 못 기다리겠는데 그러면 작은 돈이라도 이걸 2배, 3배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나본 99%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가면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주식이 뭔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회의 들어가야 되고 보고 들어가야 되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분석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배당주 투자가 저는 직장인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람들이 근데 뭐 천천히 부자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천천히는 부자가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함과 간절함과 그 성실함만 있으면 무조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기다리는 거죠. 천천히 가면 무조건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산이 많아야만 이 투자를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시간과 복리의 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계좌에도 투자를 해놨거든요. 비과세 되는 증여세죠. 이제 뭐 그걸 투자를 해서 시간을 놓고 굴려봤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복리의 힘으로 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은 것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젊어서 시간이 많은 것도 부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7%다 그러면 10년이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그걸 몇 번만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시간의 힘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배당률이 거의 6% 7%가 고정돼 있는 상품이 있다. 이건 뭐 이 회사는 꾸준하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예전 같았을 때 우리 금리 뭐 2% 3% 할 때는 얘를 레버리지를 쓸 수 있거든요. 2% 3% 빌려다가 빌려서. 3% 4% 수익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얘는 금액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조금만 가미를 하면 내가 꼭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쌓이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 세금으로 다 빼가.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분 중에도 우리나라 이 세제대상 배당 투자는 매력이 없어요 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세금 부담이 그 정도인가요? 저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배당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얘기. 특히나 요즘은 그 건강보험도 이슈가 좀 그렇죠. 많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받아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래, 세금 걱정하려면 네, 일단 네. 이익이나 봐라. 네, 일단 뭐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금융소득이. 네. 배당금으로 2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5%만 따져서 4억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주식계좌에 지금 4억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도 배당주에만 올인하셔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명의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 연에 4천만 원까지는 사실 뭐 세금 한 푼도 더 안 내도 되잖아요. 4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뭐 2인 생활 이제 하는 가구의 뭐 평균 지출을 봤을 때 300만 원 정도면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굶어 죽지는 네, 않을 네, 수 있는 네. 뭐 이제 수준이라고 그냥 평균 하던데. 수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쳤을 때 은퇴 생활자들은 사실 다른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거의 없어요. 해보면. 이제 뭐 우리 연말정산 받을 때 그 과세 표준 뭐 따지고 등등등 해보면 이미 15%를 15.4%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부수적인 게 본질적인 거를 훼손시킨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많이 버실 수 있으면 버시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제가. 네, 그냥 이걸로 꾸준히 벌고 나서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회사에서 당신 일 잘했으니까 연봉을 2억으로 올려드릴게요 했는데 저 세금 많이 나오고요, 건강보험료, 그치. 국민연금 많이 나오니까 저 주지 마세요 하는 분이 있나요? 미친 짓이죠. 네. 일단은 많이 받고 나서 그 그렇지. 다음에 방법은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방법도 많고 요즘엔 뭐 IRP, ISA, 뭐 연금저축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일단은 저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시고 그 자본소득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쯤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진짜 세금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분들은 이 얘기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되면 진짜 국내 우리 많은 그냥 시민들이 배당 투자를 통해서 진짜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혹시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발전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401k 같은 이제 연금 제도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식이라는 걸로 자기의 자산을 이제 불려가는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단타치고 해서 될 거는 되지도 않는 거라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도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보유세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하면은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주식은 오래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들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구나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장치들로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다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네. 빨리 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우리 리치 노마드님께서 배당주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 선정의 기준이랄까 아니면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는지 뭐 공개도 되잖아요. 이거 네, 나만의 네. 종목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죠? 그런 것 좀 우리 네.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제 이제 월급 대신에 가져다 줄 돈이 배당금인 거잖아요. 월급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배당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이냐, 월급도 올라야 되잖아요. 네. 배당금이 꾸준하게 잘 올라갈 것이냐,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제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뭐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제가 매달 제 그 채널에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해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이 사실 이제 국내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좀 크고, 오랫동안 제가 거의 한 12년 투자했기 때문에 워낙 지금은 오래. 그게 효자 종목인 거죠, 사실. 그럼요. 네. 이제 제 효자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의 효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는데요. 대신 제가 부모님 계좌를 관리해 드리거든요. 부모님 이제 배당금 나오면 어머니 배당금 나왔습니다 하고 띵동 넣어드리죠. 저희 어머니 표현이 효자가 돈 많이 벌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얘네들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부모님도 오래 투자를 하셔서 네.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맥쿼리 인프라가 제일 많고, 요즘에는 이제 ETF도 워낙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노령화가도 심해지고 은퇴 생활자들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월배당 ETF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야 미국 쪽에만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네. 미국 쪽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나오다 보면 저도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하고 싶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합니다. 너무 잘하는 SCHD를 이제 갖고 온 이제 슈드에다가 플러스 7% 배당 나오는 커버드 콜 씌워놓은 그런 상품이나, 최근에 나온 미국 테크 탑10 종목에 커버드 콜을 씌워서 연 10% 배당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게 오늘 마침 첫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걔네가 원금은 좀 많이 깎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물론 그 테크 종목이 뭐 100이 올라갔는데 얘도 100만큼 가진 않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얘가 얼만큼 더 갈지 모르니까, 저는 얘가 막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다달이 나에게 월급을 가져다 줘. 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한테 따박따박 연금처럼 가져다 줄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넣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사 모으고 이제 뭐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성격들을 조금씩 이제 달리 어떻게 보면 포트를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미국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GOF라고 하는 이제 채권 베이스의 그 CEF, 폐쇄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이 친구는 약간 지금 뭐 이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비중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지금 배당률로 따지면은 한 14%, 15% 정도 나오는데 월배당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요즘 조금 부실한 부분이 발견돼서 얘를 이제 빼서 PDI라고 하는 종목으로, 얘도 비슷한 채권 베이스의 종목인데 핌코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한 14% 정도 배당률이 나와요. 그래요. 세금 띄고 나면 한 달에 1%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도 갖고 가는 거죠.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얘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핌코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워낙 오래되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운용 능력이 신뢰. 있다고 보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조금씩 늘려보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배당주 중에서도 좀 안전한 배당주가 있고, 어찌 보면 약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배당주도 그렇죠. 있고,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오히려 좀 안전한 걸 비중을 크게 하고, 이쪽에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조금 담는. 지금 말씀드린 GOF나 PDI 같은 경우는 월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걸 또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리얼티 인컴 같은 이제 뭐 그런 종목도 편집했다가, 요즘에 이제 약간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지금은 빼놨는데, 이제 뭐 그런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도 있고, 이제 뭐 리츠 관련된 ETF를 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맥쿼리를 중심으로 저도 배당 투자를 하다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서, 네. 그래, 계란은 한 방울에 담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리츠를 또, 리츠, 네네. 투자를 했는데, 국내 리츠는 주가가 짜증날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리츠하고도 또 좀 다른 느낌도 나고, 국내에 상장된 기업, 미국에 상장된 기업, 같은 리츠여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장단점이 혹시 뭐라고 좀 보세요?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국내 리츠가 물론 업력이 미국보다 훨씬 짧고 구조적으로 좀 불안한 종목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미국의 리츠들은 배당률이 뭐 4, 5%?
가장 유명한 리얼티 인컴도 4%, 뭐 5%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4% 정도일 것 같은데 국내 리츠는 지금 배당률이 거의 7% 가까이 나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인 거고,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 어떤 수익이 훼손되는 리츠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 리츠가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 지금 이제 맨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제법 올라온 종목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 리츠들 중에서도 구조가 탄탄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담아 놓는 거죠. 어떤 리츠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 자산이 탄탄하니까 주가가 거의 그냥 횡보예요. 계속 횡보인데 이제 뭐 배당은 꾸준히 잘해주니까 뭐 그런 종목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좋으면 나중에 플러스 알파도 되겠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7%의 배당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뭐 담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모두가 뭐 테크 업종으로 몰리고 모두가 뭘로 몰렸을 때 항상 이게 뭔가 나중에 부러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저는 이제 배당 투자는 왠지 배당 성향에 이제 성장하는 거나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자꾸 그런 거잖아요. 주주환원에 인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리치 노마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각 종목별로 기업마다 다르지, 맞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라고 좀 이런 관점은 아니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저는 돈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국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왜냐면 지금 뭐 올해만 놓고 봐도 지난달에는 미국 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는데 이번 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월등히 높거든요. 돈이 될 때 왔다 갔다만 잘하면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뭐 절대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코인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도 좀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돈이 될 수 있는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본인이 얼마나 이제 위험 부담을 잘 나눌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것만 맞고 이것만 틀려, 이거는 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도 이 코인 팔아서 빌딩 사시고, 부동산 많이 하던 분도 부동산이 이제 조금 지금 경기 안 좋을 때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자산 간에 올라오는 주기가 좀 다르잖아요. 주식이 좀 먼저 가고 뭐 나중에 부동산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것처럼, 그럼 그때그때 맞춰서 옮겨가면 되는데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돈 벌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이슈를 좀 잘 따라다니면서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흐름은 좀 보면서 대응하면 크게 잃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 우리 리치 노마드님은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에 오르셨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셨던가라는 건 그만큼 이제 현금 흐름이 내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 됐다라는 건데,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하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이제 시간적인 자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다 보니까 관계적 자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싫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안 봐도 되고, 뭐 아니면 표정에서 너무 티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객사의 담당자한테 이러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자유를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혼자 독학해서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랑 친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맨날 했더니 쟤는 맨날 돈 얘기만 해서 약간 좀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나중에 유튜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래서 쟤네들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보러 혼자서 하라는구나 싶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나름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좀 됐나 봐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는데, 뭐 저 혼자 집에서 한 거 치고는 꽤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그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부하고 또 서로 좀 의지가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변에 이제 연령대가 저보다 많거나 이제 뭐 비슷한 분들이 다 은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만나보다 보면은 대부분은 퇴직 시점에 되면은 나는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야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흥청망청 쓴 게 아니고 대부분 교육비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하면 남는 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나 지금부터 뭐 먹고 살지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겠고,
그분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하는 기획을 거죠. 가지고 계시고. 네. 채널명이 리치 노마드 맞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들어와서 보시고, 리치 노마드의 구독자님들은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그럼 서로 그냥. 그럼요. 좋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배당 투자 아직 시작 못 하신 분들,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안 잡히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마디. 계속 얘기했던 게 저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본인의 자산이 벌어오는 소득, 자산소득, 자본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본소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배당주 투자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역량이 좋으셔서 다른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걸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걸 계속 공부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요즘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내요. 그 상품을 저희가 잘 고를 수 있는 눈 정도만 가지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들을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인데, 사람들이 좀 천천히 될 것 같아서 좀 못 견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꼬린 지점에 가장 먼저 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투자를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뭐 사실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스스로 느꼈고, 제 친구들이나 누구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와 있는 걸? 뭐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고 조금씩 해보시고, 갑자기 어느 날 그래 나중에 나 퇴직금 생기면 해볼게,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면 해볼게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성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100만 원씩 모아서 1억짜리 계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1억을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고 빨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셔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성산이 있으세요? 저 오늘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앞으로 배당 투자하면서 힌트를 얻고 싶으면 리치 노마드 방을 계속 이렇게 염탐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제적 자유 더욱더 꿈꾸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시기를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유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